스탠바이 큐. 안녕하세요. 심재율의 사방팔방. 온 세계 모든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사방팔방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7월 30일인데 엄청 덥죠.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덥고 요새 유럽에도 기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곤해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,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높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. 야, 이거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 지구가 말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. 날씨가 또 추워지면 야, 이렇게 너무 빙하기 오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인간의 기억 속에는 어떤 그 천재지변에 의한 멸망에 대한 그 아련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면 그 걱정을 하게 되는데, 제가 지난주에 이 대멸종 연대기라는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. 이 책이 바로 그 지구상에 덮고 있던 그런 큰 멸종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 책에 보면 이렇게 5번에 걸친 대멸종이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구 역사 50억 년 중에 최근에 5번에 대한 걸친 대멸종이 있었는데, 여기서의 대멸종은 동물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. 식물이 이렇게 죽는 걸 말하지 않고, 이 대멸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건데, 그 중에 첫 번째 대멸종은 뭐냐면은 약 4억 4,50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왔어요.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86%의 동물들이 싹 사라졌죠. 끔찍한 일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대본기 후기에는 3억 7천만 년 전에 그때도 빙하기가 왔고,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? 소행성이 충돌했어요. 하늘에서 커다란 돌멩이가 지구랑 꽝 부딪힌 거죠.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75%가 멸종했고, 가장 그 참혹한 대멸종이 페름기 말에 왔는데 96%가 사라졌어요. 그리고 트라이아스 말 2억 100만 년 전에도 대멸종이 80%가 휩쓸렸고, 그런데 이게 2억 년 전, 3억 년 전, 4억 년 전, 이게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감정적으로 동화가 안 돼요. 그런데 5번째 대멸종,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멸종이거든요. 왜냐? 공룡이 대멸종한 사건이에요. 공룡의 흔적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남 고성에 가면은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리고 공룡 뼈도 많이 발견이 되고, 뭐 전 세계, 미국, 시베리아, 중국, 아프리카, 중남미 전 세계의 공룡들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룡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, 지금은 그 공룡이 싹 없어졌어요. 그러니 공룡이 도대체 왜 없어졌느냐? 이게 얼마나 궁금합니까? 그리고 어린애들이 공룡을 얼마나 좋아합니까?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. 근데 공룡이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궁금하다.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멸종했는지 하는 것이 최근에야 완전히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 나왔는데, 증거가 나왔는데 뭐냐? 6,600만 년 전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운석, 뭐 소행성일 수도 있고 운석일 수도 있는데, 이것이 지구랑 꽝 부딪혔어요. 응? 이게 믿을 수가 있나요?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돌멩이가 내 머릿속에 떨어져서 내가 그냥 손잡듯이 사라지는 거야. 그런 일이 6,600만 년 전에 벌어졌다는 얘기예요. 제가 처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슬쩍, 에이, 과학자들이 뭐 상상을 발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다음에 다 증거가 나왔어요.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뭐냐? 이 운석이 지구랑 부딪힌 자국이 발견된 거예요. 이 자국이 멕시코 북부 유카탄 반도에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. 거기에 딱 떨어졌는데 6,600만 년 전에 떨어진 자국이니까 그동안 막 이렇게 흔적도 많이 훼손이 됐겠고, 그 다음에 더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자국의 절반 이상이 바닷가에 떨어졌어요.
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그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발견하기 힘들었죠. 그런데 인공위성이라든지 석유 이렇게 시추하는 사람들이 유전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, 이제 제가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완전히 동그랗습니다. 그 자국이 뭔가 부딪힌 자국이 아니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그 지름이 무려 150km가 됩니다. 지름이 150km가 되는 흔적이 생기려면 대략 한 지름 10km 정도 되는 돌멩이가 부딪혔다라고 보는데, 엄청 빠른 속도로 부딪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쓰나미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쓰나미라는 건 몰랐는데, 뭐 2000년인가 뭐 이제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탁 밀려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탁 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. 한국 사람은 쓰나미라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 영상으로 딱 보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.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런 것이 생겼어요. 공룡이 멸종할 때는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에 큰 충격이 돼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지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합니다. 그럼 화산재가 쫙 올라오잖아요. 그럼 화산재가 지구를 탁 덮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태양빛을 차단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운석이 충돌하면 화산도 폭발하고 쓰나미도 오고 빙하기도 오고, 그래서 공룡이 멸절한 것이죠. 이것이 이 거짓말 같은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이 이야기가 증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 중에 몇 가지 증거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기억 속에는 아련한 그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, 과학적으로 6,600만 년 전에 공룡이 이러한 이유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 딱 나와 있다 보니까 더 이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,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이것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지구의 어떤 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 이 책의 대멸종 연대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, 대체적으로 지구의 대멸종을 이끌어가는 원인이 이제 그 화산 폭발, 그다음에 운석 충돌, 그다음에 빙하기,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새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은 조금 이것도 또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.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 숫자라는 것이 있잖아요. 5번에 걸쳐 대멸종이 있었어. 그래?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째가 되는 거야?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지난번 5번의 그 대멸종이 있을 때마다 지구를 덮고 있는,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주도적인 동물들이 다 사라졌어요. 그 옛날에는 아예, 지금은 너무나 그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동물들이 다 살았었어요. 그 증거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생긴 것들이 너무 신기해. 뭐 탱크 같이 생기기도 하고, 이상하게 생긴 그런 동물들이 나왔다가 이제 화석으로만 남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곧잘 생긴 게 공룡인데, 공룡도 6,600만 년 만에 이제 멸종했고, 600만 년 전에. 그러면 공룡이 멸절한 게 다냐? 이게 아니에요. 공룡이 멸절한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? 이 지구상에는 포유류라는 동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걸 어떻게 아느냐? 지질학자들이 이제 화석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이 멸절한 다음에 포유류 화석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죠. 그래서 그 포유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돼지, 소, 뭐 양 이런 거, 이런 가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익숙한 것이 포유류잖아요. 그래서 그와 같은 포유류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마침내는 이제 원숭이도 나오고, 그렇죠? 유인원도 나오고, 침팬지도 나오고, 오랑우탄도 나오고, 그리고 이 이제 나와 같은 우리 고피디 같은 우리 정국장 같은 사람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인간의 저기가 된, 바탕이 된 원인류 뭐라고도 하기도 하고, 호미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뭐 있잖아요. 뭐 사피엔스, 호모 사피엔스 어쩌고 이 복잡한 이름들, 그와 같은 시조들이 대략 이 지구상에
300만 년 전에 나온 걸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룡이 멸절하지 않았으면 포유류도 이제 빌빌대고 살았을 거고 인간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. 그래서 이제 5번에 걸친 대멸종은 한편으로는 동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창조적인 파괴였고 인간이 탄생하게 된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이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그 지금의 시대를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백악기라고 하고 지금의 인간이 주도적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시기를 새로 이제 규정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게 뭐냐? 엔트로포센이라는 단어예요. 엔트로포센. 그 이제 인류세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인류세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, 네, 그렇죠. 이 인류세가 그러면 과연 6번째 멸종이 또 올 것이냐, 안 올 것이냐,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, 뭐 그렇다고 뭐 당장 걱정할 건 없습니다. 왜냐면은 그러한 변화라는 게 뭐 100년 뒤, 1000년 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만 년, 수백만 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고, 그리고 대멸종이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뭐 1, 2년 만에 싹 멸종한 게 아니라 이 지질학자들이,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멸종은 100만 년에 걸쳐서 아니면 수십만 년에 걸쳐서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뭐 5년 뒤에 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떨어지는 게 그거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예요. 당장 내일 운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진 않다는 얘기죠. 물론 이제 요새는 운석의 이렇게 이동 같은 거를 대략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죠.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인류 대멸종, 지구상의 역사를 이렇게 장식했던 5번의 대멸종을 돌아보면 아 인간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야 치고받고 맨날 경쟁하면서 말이지 옆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기고 올라서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야 네가 또 되도록이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고피디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전국장하고도 싸우지 말고 아시겠죠? 네 이렇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. 자 감사합니다.